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이제 감평할 차례죠. 감정평가인데 그 감정평가 파트가 그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나온다면은 감정평가가 6에서 7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로는 넘겨보세요. 어디 할 차례냐면 일단은 518페이지를 할 차례예요. 518페이지 할 차례인데 어, 그 강의 자체를 오늘 리타임을 하게 되면은 좀 빠듯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다음 주서부터 요약집 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다음 주에서 5월 달은 이제 8주 과정인데, 다음 주 요약집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요약집.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다 얘기를 해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 5월 5일 날 합반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네? 보강. 싫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그 합격생 모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가 3년 정도 됐는데 합격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 합격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뭐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좀 많이 해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5월 5일 날 보강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고 싶어요. 저도 지고 싶은데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공인 중에서 6과목을 들으시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 그 끝나고 그 두 타임이요. 딱 두 타임만 해서 좀 감정평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요 첫 주 그 첫 주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 주로 가시게 되면은 수요 공급 파트가 나가요. 근데 이제 제가 특강을 하더라도 이제 보게 되면 수용급 파트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무료 강의를 제가 할게요. 무료 강의를. 아시겠죠? 그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료 강의는 보통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들이 제가 좀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용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수용급이 뭐 대체제, 보완제다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서 이 수용급을 이제 제가 좀 잡아드리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거미집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함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갖고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테니까 꼭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아마 또 5월 5일 날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못 들으신 분 동영상 찍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근데 와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가도록 하고요. 518페이지 펴보세요. 518페이지. 그래도 별로 이제 요즘은 보강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하고 나도 막 욱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합격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는 이렇게 모아놓고 계시나요? 그래서 요약집이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이 자료가 요약집과 같이 보여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프린트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OX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요약집에서 뭘 좀 제가 테마로 잡냐면 계산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계산기를 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편법이 있거든요. 계산 문제 푸는 편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518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지금 저도 이제 월요일서부터 계속 강의를 하는데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리는 거 위주로 가는데 일단은 518페이지로 먼저 가시게 되면은 자, 딱 제가 한 5분 정도만 찍겠습니다. 거기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옆에 한번 보세요. 기출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6, 2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제 원칙에서 별표를 또 3개 정도 쳐놓으시고 딱 5분만 제가 찍고 갈게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에요. 재원칙. 그래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다음 시간 2시간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재라는 게 13가지 원칙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만약에 갖고 계시면 거의 시험 문제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답이 돼요. 그래서 적합과 균형의 원칙 위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가 11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전체 파트로 많이 나온다면,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틀을 본다면 6에서 7문제여서,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안에가 없어요. 계산 문제. 오늘 할 건데, 그러니까 계산 위주 말고, 여기는 어떨까? 조금만 좀 시간을 좀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밤새 맞힐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별표 3개 치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오늘 딱 5분만 찍을게요. 넘기시고, 넘기시면은, 페이지 52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옆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회 때는 이제 모의고사 때 저나 이제 우리 해커스 교수님이 3분 계시거든요. 강사분들 다 내면은 여기서 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분석이 먼저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하죠? 개별 분석.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을까? 계산 문제가 없을까? 없어요. 그죠? 다행히 이렇게 여기 찍으시고, 이렇게 찍어드리는 게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6에서 7문제인데, 한 6은 너무 다 맞히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무리하고, 한 4, 5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맞힐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냐? 페이지 564페이지로 가시면은,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에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자, 따보세요. 물건별 평가 방법.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거의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나오면은 6문제에서 3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조건부하고 현황에서 현황평가가 원칙이었죠. 이게 규칙에 다 나와 있고, 따라서 기준 시점. 이런 게 다 규칙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특히 거기 보시면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물건별 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하나 맞히셔야 돼요. 물건별 평가 방법.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다, 계산 문제가 없다.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564페이지서부터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568페이지까지 568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포함사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찾으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좀 들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맞출 게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569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는 거의 100%예요. 100%.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출을 내지만 그 모의고사에 매번 보면 40번 문제가 나옵니다. 몇 번 문제 나온다? 거기다 적으세요. 모의고사 40번 문제가 나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한 해라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69페이지 네 번째, 아마 569페이지 네 번째가 아마 다음 주 보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격 공시제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기도 별표 3개 치셨나요? 100%라고 해놓으셨나요? 매번 모의고사에 몇 번 문제 나온다고? 40번 문제 나와요. 40번 문제. 그죠? 근데 이제 많이 틀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다 맞힌다는 건 무리고 한 4, 5문제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데 한 이틀 정도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산은요, 제가 해드려도 잘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계산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계산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건 제가 오늘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를 잡아라. 그래서 가격제 원칙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다시 갈게요. 아까 페이지 518페이지죠?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으면은, 저번 주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요, 2번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고 박스를 쳤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셔서,
오늘 강의를 듣고 계속적으로 이제 요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51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그림이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쟤라는 게 13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굵은 글씨를 파란 글씨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법칙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법칙을 지키고 어떤 지침을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딱 보시면은 따라보세요. 최유용의 원칙. 중간에 딱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원칙들이 이제 나와요. 그럼 밑에 보시면 가장 밑에 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험 문제가 거의 기출 문제는 따라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요걸 찍으면 거의 정답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채용 원칙은 나온다면은 거의 뭐 안 나오는 쪽인데, 일단은 채용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왔긴 했겠는데, 그렇게 뭐 시험 문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채용 원칙이 가장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용 원칙에 보시면은 그 성립 근거, 부동산 가격은 채용 원칙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줄을 한번 쳐보시는데, 자, 우리가 마두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니까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럼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 양식과 통상의 사용론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선의 이용 방법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립 근거는 이게 가격제 원칙이 일반 원칙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이에요. 우리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고유 원칙.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앞쪽에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나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성립 근거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게 부중성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용도가 그냥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는 이제 칠판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이건 얘기해 보세요. 지운 데 쓰는 거죠.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분발하는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웃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럼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원칙이야?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채용의 원칙의 판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파란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따보세요. 물리적, 합리적,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만약에 50층짜리 건물 졌는데 와라라라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 기술적으로 적합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냥해요.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돼요. 투기 목적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면 안 되다.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은 합리적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냥에 대해 합법적이어야 돼요. 불법적이면 안 되죠, 그죠? 요거 세 가지만 그냥 알아두시는데,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이용, 합법적으로 최고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왔지 틀리게 지문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에 보시면 채용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거 좀 어려운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따가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토대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토대가 되거나 바탕이 돼서 채용 원칙 전에 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따라보세요. 내부, 외부, 단어란 있죠. 그럼 내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균형이라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균형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내부. 그래서 내부적인 원칙의 균형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배우시겠지만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체증, 체감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에요. 이건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내부적. 내부와 관련되는 원칙이에요. 채용 원칙과.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외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 따라보세요. 적합의 원칙.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다 이제 형광펜을 칠하시고, 외부적인 거는
채용과 관련되면서 외부적인 원칙이다. 적합과 그 다음에 외부성과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적이 연결되고, 간접적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 경쟁에 연결을 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또 대체 원칙이 연결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따가 부연 설명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참고문이 채용의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형광펜을 칠하시면, 자, 거기 보시면 중도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도 이것도 이제 옳은 지문이 나오는데, 가까운 장래 대상 부동 새로운 채용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따라서 중도적 이용. 그러니까 대기 과정 중에 현재 이용을 이제 중도적 이용이다, 그냥 그렇게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옳은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5번에 따라서 초과 토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따라서 잉여 토지. 요게 이제 바꿔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 페이지 가시면은 초과 토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초과 토지는, 자, 밑줄만 쳐보세요. 현존 지상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 부분을 다른 용도와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할 수도 있다. 있어요. 다른 용도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동일한 채용을 개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넘겨보세요. 잉여 토지는 초과 토지와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할 수, 사용할 수 없으면 초과예요, 잉여예요? 잉여.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없고, 별도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지로서, 부가적인 토지로서 기존 용도나 기존 계량물의 확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존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 다시 갈게. 아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초과 토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건 뭐다? 잉여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 봤을 땐 제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고. 자, 따보세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토대가 되거나 바탕이 돼서 채용원칙의 바탕이 되거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을 해야 되고 항상 예측이 된다는 게 채용원칙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되냐? 자, 가격이요. 저번 시간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습니까? 시점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까지 가려면 됩니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따라서 기준 시점, 시점을 항상 명시해야 돼요. 바뀌니까.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첫 해 모의고사가 나왔던 게 제가 낸 게 아닌데, 자, 예측한다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장래를 예측해요? 장래를 예측하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예측은 과거와 현재가 나와야 돼요, 미래가 나와야 돼요? 미래가 나와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모의고사 나왔어요. 현재 이용 상태가 장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장래가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원칙이다? 예측의 원칙이죠. 그럼 장래에 그냥요,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운 게, 아까 제가 메인이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 요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의미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금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럼 여기는 그냥요, 변동한다는 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갈게요. 부동산의 유용성은 그 내외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부단히 따라서 변동한다. 변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 따라서 변동함에 따라 변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가격 형성도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죠. 쉽죠, 그죠? 그 변동은 그냥이야, 안에 변동이 들어가고 변한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적용되는 게 뭐냐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그러니까 적용 보시면 쭉 가다 보면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요 시점 나오면 이건 예측이에요, 이건 변동이에요. 변동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변동의 원칙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점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준 시점 나왔다, 그 무슨 원칙이다? 변동. 그래서 가치 형성률을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예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와 현재가 나와야 돼요? 장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적용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장래 유무형의 유형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긍정적이고 무형은 이제 비긍정적인 뭐 쾌적성 같은 편익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장래 자 그러면 개념에 보시면 두 번째 현재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죠. 장래를 나와서 동향을 예측한다. 그 다음에 적용의 맨 밑에 가시면 예측의 원칙은 변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 치유 원칙과도 관련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럼 이따 문제 풀 때 여기는 그냥입니까? 변동이라는 게 나옵니까? 변화한다는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편안한 게 들으시고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균형의 원칙에서 별표 3개.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이 안 맞다는 거죠.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라는 거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여기에 설계와 설비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하실 때 20층짜리 건물에 20층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따라서 기능적 감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기능적 감가. 그럼 이건 균형의 원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인데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는 그냥입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적합이라는 것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거예요. 그 만약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거는 주택은 내부적으로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이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따라서 외부. 그건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외부 환경. 그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외부적인 거예요? 다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개별 분석을 해서 나타나겠죠. 개별 분석. 자, 그럼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자, 건물의 경우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조 설비 기능이 내부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 나오면 적합 찍으셔야 돼요. 균형 찍으셔야 돼요. 균형. 그럼 내부적인 요인의 채용을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해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따라서 개별 분석. 거기 보시면 개별 요인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따 풀겠지만 내부 구성 요소에 건물과 부지의 적응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 보겠지만 건물과 부지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구성 요소, 생산 요소. 생산 요소와 구성 요소는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나 생산 요소 간의 이제 균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게 균형의 원칙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왜냐면 이게 저야 쉽지 이따 한꺼번에 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어서 자, 지금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시면은 2번에 1번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따보세요. 부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따보세요. 구성 요소. 그럼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 적응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적합이겠어요? 균형이겠어요? 균형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적합이다, 이건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거죠.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따보세요. 부지와 건물.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나오면 이건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 돼요. 내부적인 거.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시면 따보세요. 변동의 원칙. 제가 변동의 원칙은 그냥이야 변동이 들어가죠. 그죠? 제가 갈게요.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 지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상호 인과관계 따라서 변동 과정에서 그럼 변동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무슨 원칙이 되겠어요? 변동의 원칙이 맞겠죠. 요까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521페이지 가시면은 521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한다라가 수익 배분의 원칙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기여라는 것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20층짜리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했죠. 그럼 높게 평가돼요? 낮게 평가돼요? 그럼 7억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기여하는 걸 봐야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서 1억이 들어갔으면 8억이면 설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기여도가 있어야죠. 8억이면은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합쳐갖고 한 15억이면 하시겠어요? 추가 투자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 그래서 이건 어떤 생산비의 합을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죠. 기여도의 합. 그럼 15억이면은 추가 투자 안 해요? 추가 투자 해요. 하죠. 추가 투자의 적성성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게 맞으면 또 균형도 맞으니까 요게 선행되고 요게 후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여라는 것은 그냥이야 그 안에 기여가 들어가죠. 합니다. 기여의 원칙 보고 계셔요? 그럼 파란 색깔 그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에 따라서 기여도가 들어갔죠. 공헌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분과 전체 관계에 대한 건데, 자, 기여 원칙은 균형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플러스 알파 15억이 되면은 기여가 맞으니까 그냥입니까? 균형도 맞습니까? 맞겠죠. 그 선행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은, 자, 만약에 20채짜리 건물에 1억을 투자해서 21억이 아니라 22억 하면 투자하시겠죠. 전체적인 기여도를 보는 거죠. 그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 그래서 기여도를 합한 것이 생산비를 합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다른 토지와 합병하거나 증축할 때도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의 적정성 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박스를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를 이제 바꿔냈거든요. 그 수익 배분은 뭐냐? 자, 끄집어낼게요. 이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기여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익 배분이라는 거는,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따라서 외부예요? 지금 다 내부예요. 그 부동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생산 요소라는 게 구성 요소였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토지는 여러분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가변 요소입니까? 고정 요소입니까? 고정 요소예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임금을 적게 주면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죠. 그럼 고정 요소예요? 이건 가변 요소예요.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산물에 대한 수익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익을 배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지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임대료.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줘요. 수익을 배분하죠. 자본은 이자를 줘요. 이자를 주고, 경영은 이윤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기여한다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죠? 나중에 이제 토지로 남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잔여법. 나중에 순수익을 구하는 게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토지 잔여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수익 배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익 배분 찾으셨어요? 잉여 생산성이 원래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볼게요. 그대로 이제 뜹니다, 이따가. 그러면 토지, 자본, 노동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 수익이라는 단어 있어요? 형광펜. 이들 제요소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따라서 수익 배분. 그럼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기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본, 노동 배분된 이외에 가변 요소의 잔여액이 그 배분된 정당하게 토지로 기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죠.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럼 수동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생산 요소가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배분되죠. 그러면 적용해 보시면은 니은에, 자, 따라서 토지 잔여법. 토지 잔여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녀나 잉여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 찍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게 귀속되는 순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자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익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하는 법이 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기여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은 배분시킨다는 건 수익을 나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제 판토마임 좀 해볼게요. 저 보세요. 이거는 기여예요. 다음에 기여. 기여.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뭐라고? 기여. 기여고. 자,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돈이 수익을 배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나왔어. 너 일로 와봐. 그래서 패패패.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건 배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판토마임. 이건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요. 배분.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힘들어. 자, 지금 2번 보고 계셔요? 그럼 2번이 왜 틀린지 한번 보세요. 2번에 2번. 프린트. 자, 갈게.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수익이라는 단어 있나? 이들의 제요소의 배분이라는 단어 있어? 이건 기여야 수익 배분이야.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원칙들은 그렇게 어렵게 뜨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건 기여한다는 거야?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야? 그럼 자본, 노동, 경영 배분된 목 이외 자녀의 그 배분 정당하게 해당하는 토지에 기록되죠. 그럼 기여야 수익 배분이야. 수익 배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헐모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저 보세요. 얘기하세요. 이건 뭐야? 재밌다. 이거는 세분이라는 거죠.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그 문제 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 기여와 수익 배분을 한번 바꿔낸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따보세요. 수익 체증 체감.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건물을 올릴 때 수익이 계속 올라갈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더 올리게 되면 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수익 체증 체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보시면 수학도 체감하듯이 부동산의 단위 투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따라서 증가, 따라서 체증, 수익이 증가되죠. 그럼 일정한 우리가 배웠던 그 집약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윤국자 넣으면 단위 투자액 수익이 점차 따라서 감소, 따라서 체감. 그럼 수익이 체증됐다가 체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적용해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현관펜 쫙. 그럼 수익이 체감하면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부였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따보세요. 외부. 외부는 어떤 거냐? 따보세요. 적합, 외부성, 경쟁. 세 가지 원칙이 있나요? 이게 외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까 적합이라는 자체는 이 주택은 아주 내부적인 게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시장과 안 맞죠. 그럼 이거는 그냥요. 외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걸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 치유가 안 되는 것을 따보세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죠. 치유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감가. 자, 이거는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지금 적합의 원칙은 보고 계셔요? 적합은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대상 부동산의 개념입니까? 외부 환경이 들어갔습니까? 이건 내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외부 환경이 적합이라는 건 균형 찍으셔야 돼요. 적합의 원칙 찍으셔야 돼요. 적합 찍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 상점은 상업지, 공장은 공업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적용해 보시면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오냐면 니은이 시험 문제예요. 그럼 대상부동산이 인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무슨 원칙이죠? 적합. 적합이 부합하지 못하죠. 그럼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지역 분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경제적 감가를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 밑에 9번에 보시면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외부성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 주택은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들어서면은 긍정적이죠. 가격이 올라가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그냥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맞나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이야 환경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외부성의 원칙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부동산 가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의 대상부동산 가치가 긍정적인 미쳤을 때는 따라서 정의해 볼까. 공원이 들었으면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거고, 주택의 공동면의가 들었으면 부의회복가죠. 그래서 부의회복가 발생하면 또 가격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갖고 지킨다는 원칙이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경쟁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쟁도 외부적인 건데 외부에 나가면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돼서 줄을 서요. 막 줄을 서시오. 초과이온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더 남들보다 더 얻어요. 그죠? 그럼 막 줄을 서서 초과이온이 발생하게 되면 순댓국집이 하나 생겨요. 또 여러 집 생겨요. 그러니까 초과이온은 경쟁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또 초과이온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쟁의 원칙이 되게 쉬운 게 그냥입니까? 여기 경쟁이 들어갑니까? 경쟁이 들어가요. 지금 경쟁 차시고 보고 계셔요? 들어갑니다. 자, 초과이온은 따라서 경쟁을 이야기하고 따라서 경쟁해. 결과에 초과이온을 소멸한다는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참 쉽죠? 나만 쉽나? 그럼 이건 그냥이야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요. 힘을 내세요. 화이팅. 그럼 2번에 4번을 가보세요. 2번에 4번을 가시면 빨리 이따 식기 전에 초과이온은 가만히 있어봐. 초과이온 따라서 경쟁을 야기하면 따라서 경쟁은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이죠. 아시겠죠, 그죠? 나만 신났나 봐. 씨. 그러니까 초과이온은 경쟁을 막 야기시켜요. 막 남을 버니까. 또 경쟁하니까 초과이온이 소멸하겠죠. 이건 수익 체증 체감이 아니라 경쟁의 원칙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뜻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시고 되셨어요? 그다음 523페이지 가시면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얘랑 연결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다음 이제 가격의 이중성. 저번에 가격의 이중성 있었죠, 그죠? 그래서 수요과 연결이 되고 가격의 이중성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수요과 원칙과 근거가 돼서 또 경쟁과 연결돼서 치유 원칙이고, 중요한 거는 대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얘도 잘 나오는데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 건물과 비슷한 건물을 갖고 오려면 저기 마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죠. 그래서 동의수급권이라고 했다가 배우실 텐데 그 안에서 사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동의수급권. 그래서 동일한 수요 공급의 권역에서 사례를 가져옵니다. 그럼 사례를 가지고 대체 관계를 따져봐요. 사례, 요거 대상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비슷합니까? 따라요. 비슷비슷. 대체거든요. 그냥이야 가격도 비슷해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대체예요. 용도와 기능이 효용이거든요. 효용과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대체죠. 요거에서 대체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용기가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죠? 연구한 거예요. 자, 물리적 대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효용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냐인데, 자, 만약에 이 둘 다 5층짜리 건물인데,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자, 그냥입니까? 지금 어떻게, 그럼 만약에 똑같이, 효용이 똑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격이 비싼 거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좀 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선택하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3억이 더 난 거죠?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효용이 큰 거 선택하죠. 다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다음에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을 갖고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다음에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원칙이 대체를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따가 하겠지만 따라서 3방식, 몇 방식? 그럼 비교할 때 많이 쓰고 내가 원가를 구하는데 구해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례에서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갖고 온 간접법이기 때문에 대체 원칙은 이 대체 원칙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그 안에 대체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럼 개념 갈게. 부동산 가격은 따라서 대체성이 있는, 그 무슨 원칙이야 이거? 대체 원칙이겠지. 다른 재화와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그럼 밖에 이제 아까 했던 거 나와요. 동일한 효율 가지면 여러 부동산 중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다르면 부동산이 가격이 똑같으면 효율이 큰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가격 갖고 이제 형성되는 원칙을 우리가 대체의 원칙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딱 다른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적용해 보시면 디귿번 있나요? 디귿번? 대체의 원칙은, 적용 가시면 기억본도 볼게요. 아까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자, 따라서 효용, 용도, 가격. 자, 따라서 효용이 아까 기능이었죠. 용도와 가격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거지 물리적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자, 따라서 삼방식 이론적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비교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원가나 우리가 수익도 대상에서 구해요,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례에서 활용되는 간접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대체 원칙은 삼방식에 적용된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떴던 게 밑에 보시면은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기회비용의 원칙은, 자, 어떤 포기한 그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대체 원칙을 전제로 하고 기회비용을 갖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의 원칙은 딱 하나 문제만 이제 우리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십니다. 자, 만약에 A와 A지역과 B지역이 있으면 다 주거지인데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다 비슷해요. 근데 A지역은 주거지만 사용될 수 있고, 여기는 상업지도 사용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어요. 그럼 갈게요. A지역은 그냥입니까? 주거지만 사용됩니까? 그럼 여기 용도가 두 가지 있는데 상업지를 포기했죠. 그럼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회비용의 원칙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투자 대상이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기회비용으로 평가하는 원칙이죠.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해서 포기된 다른 대안의 최선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 지불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된 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참고해 보시면은 그냥 참고로,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사가 원칙을 특별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능률성을 따지고 안정성이고 잘 전달하는 건데, 세 가지가 특별원칙이다만 가지고 가시지 그렇게 깊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프린트 뭘로 가시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2번 부동산 가치제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거. 자, 1번 적합이 맞아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 2번 기여가 맞아요, 수익 배분이 맞아요? 3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3번의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채용 원칙입니까? 이건 적합입니까? 적합이고. 4번 경쟁 들어갔죠. 그럼 이건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이건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아까 변동 들어갔으니까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저번 주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은, 자, 거기에 9번하고 10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가장 유력합니다. 9번하고 10번 프린트. 9번, 10번 별표 3개 쳤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자, 볼게요. 지금 균형과 적합을 그냥요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균형과 적합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그 요약을 해놨냐면, 자, 옆에 박스 보시면 내부가 들어가면 적합입니까? 균형입니까? 균형이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외부가 들어가면 뭐죠? 적합이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시험 문제, 구성요소라는 게 내부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이게 생산요소예요. 이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따라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구성요소, 생산요소 나오면 이건 무슨 원칙이고? 균형이고. 외부 환경이 나오면 적합이라는 얘기죠. 지금 분위기 안 좋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낸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자, 이 균형의 원칙은 아까 무슨적 감가가 됐다는 거죠? 기능적 감가였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기능적 감가인데, 적합이라는 거는 아까 치유할 수 없었죠.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자, 균형을 따진다는 것은 그 자체를 분석하니까 따라서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적합은 개별 분석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 지역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90%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랜덤으로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내부 나오면 균형.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더스탠드? 환경 나오면 적합 찍으셔야 돼요. 글씨가 나오면. 아시겠죠? 그죠? 경제적 감가? 적합. 개별 분석? 균형. 아니, 그러니까. 내 지금 이거 두 가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갈게, 그냥. 내부 나오면? 외부 나오면? 적합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고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맞나요? 근데 구성 요소나 생산 요소 나오면? 균형. 환경 나오면? 적합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이건 무슨 균형이 뭔지 맞고, 경제적 감가는 적합. 맞죠? 균형은 그냥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개별 분석이 지역 분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적합은 어떤 분석을 해야 돼?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세요. 절 믿으세요? 여기서 99%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예요. 자, 따르세요. 맨 위에 시점.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자,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변동 찍으셔야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기준시점, 시점, 아직 시점이 안 나오는데, 금이 가는 게 물리적 감가잖아요. 금이 간다는 건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래 나오면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예측.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장래이익 나오면 예측이에요. 수익이 또 발생합니다. 수익 방식에서. 미래를 장래가 수익이 나타나니까. 대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체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어요. 비슷한 두 재화를 비교할 수 있죠? 몇 방식 다 관련됩니까? 자, 제가 뭐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고 했어요? 용기가. 기억나세요? 물리적이에요? 용기가예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죠. 그렇죠? 채용 원칙이 가장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이 가장 중추적 기능이라고 했죠. 감정평가 전제가 되고. 자, 아까 이거 기억나요? 접으세요. 자, 나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 배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수입 배분과 기여가 달라요. 저도 이 나이 먹고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수입 배분이 있어요? 그럼 기여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자녀법. 자녀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토지에 배분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자녀이어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적인 생산 요소고 부동성이고, 수익 분석법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수익이 체증합니까? 체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입체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 투자에 관련되고 건물을 고충하고, 기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산비의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죠. 기여도를 합친 게 부동산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죠? 추가 투자 적부 판정, 이게 수익 체증 체감과 얘가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이고, 9번, 10번에 별표 3개 쳤어요? 99% 여기가 나와요. 가져가지고, 경쟁은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또 해볼까? 초과한 땀새 경쟁을 야가시고, 경쟁은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경쟁 원칙 찍으시고. 아시겠죠? 외부성은 외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된 최선의 가치, 계산된 인신대 비용인데, 아까 여러분들 주거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상업지로 포기한 기회비용이 있는 게 더 높게 평가됐죠?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갈게. 이거 시험 나왔었어.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생각해보세요. 도심은요, 그냥입니까? 상업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상업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더 높게 환급된다는 건 무슨 비용의 원칙이에요?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그래서 요게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적합과 균형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넘겨서서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그냥 끝내긴 아쉬워서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52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건 실전입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딱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서 딱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무슨 원칙을 딱 먼저 보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균형의 원칙이죠. 맞나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아까 적합 기억나시죠? 적합은 내부적이었어요? 이 적합은 외부적이었어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거와 그냥 해요. 얘는 대조돼요. 대조되니까 반대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성요소 결합이라는 거는 들어간 게 균형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적합이라는 원칙은 내부적이 맞다. 이건 외부적이 맞다. 외부적이 맞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정답 몇 번? 3번. 자, 딱 1만 주세요. 자, 아까 제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가장 유력하다고? 균형과 적합. 하셔야 돼요. 내부 나오면 외부 적합이죠. 맞습니까? 구성요소 나오면 균형, 환경 나오면 적합이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까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건 무슨적 감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원칙? 균형 가는 거고. 시장 안의 주택은 치유가 가능했어요? 치유가 불가능했어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거니까 이게 자체죠. 그럼 무슨 분석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적합은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